복 받으세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단재 신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와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제 이러한 역사의 해답을 저 이정과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첫째, 시대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역사의 용어의 정의를 이해해야 합니다. 세 번째, 역사에 있어서의 앞뒤의 인과관계를 이해합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에서 많은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배운 것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한국사 제1강인데요. 한국사의 바른 이해와 선사시대의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사의 바른 이해는 역사의 학습 목적, 그리고 한국사와 세계사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두 번째, 선사시대의 문화와 국가의 형성에서는요, 우리나라의 선사시대, 그리고 고조선과 청동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사를 바로 이야기해서 먼저 역사의 정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사에서는 두 가지의 정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로서의 역사가 있고요. 두 번째,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실로서의 역사는요, 우리가 말하는 흔히 과거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언제 어디 있었던, 옛날에 있었던 일 자체가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 사실에서 중요한 것은 불변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불변이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실은 객관적 역사입니다. 즉, 1592년 임진왜란이 발생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중국에서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불변의 객관적인 역사를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로서의 역사를 정의한 사람이 프랑스의 역사학자 랑케인데요. 랑케는 사실로서 말하게 하라, 꽃잎 하나하나를 말하게 하라, 이렇게 해서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가 되었고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실증주의적 사관으로서요, 사료를 하나하나 비판하게 됩니다. 결론, 사실로의 역사는 하나의 불변의 역사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역사입니다. 자, 두 번째 역사가요, 이제 기록으로서의 역사입니다. 기록으로의 역사는 과거, 이제까지 뭔가를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것은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석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평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은 바로 주관적 의미의 역사입니다. 조금 전에 임진왜란이 1592년에 발생했다는 어디서나 똑같기 때문에 객관적입니다. 하지만 임진왜란이 조선이 승리했다. 겉으로 볼 때는 조선이 승리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임진왜란 결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200년 이상 후퇴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의 심장이었던 경복궁, 그 경복궁이요, 임진왜란 발발 이후에요, 지어지지 못했습니다. 18세기 르네상스였던 영조 정조 시대에도 경복궁은 중건되지 못합니다. 마지막 19세기 말 우리가 잘 아는 흥성대원군 때 경복궁이 준공되어집니다. 그만큼 임진왜란은 우리 역사를 후퇴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진왜란은 조선이 승리했다. 이 조선이 승리했다에 대해서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다른 주관적인 역사가 바로 기록으로서의 역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거의 사실을 토대로 역사가가 조사하고 선정하고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재구성하다. 그래서 역사를 바라보는 눈, 이것을 사관입니다. 사람마다 이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역사는요, 과거로서의 역사하고 했잖아요. 이런 사실로서의 역사였다면 우리가 바로 역사학습의 대상은요,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 역사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바로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습의 대상은요, 바로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배운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록으로서의 역사의 대표 사람이 영국의 역사학자 E.H. 카, 유명한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요. E.H. 카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인 것입니다. 대화라는 것은요, 모든 과거와 현재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상호 주고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상대주의인데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는 바로 이러한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중요시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러한 역사를 이제 사실로서의 역사, 기록으로의 역사를 살펴봤는데 우리는 어떤 걸 배운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배운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 기록으로의 역사인데요. 역사가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항상 있는 사실, 이것을 사료로 하죠. 예를 들어서 조선왕조실록이 있다면 그 사료는 왕조실록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료를 토대로 과거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요. 사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역사사자 바라볼 관이죠. 역사가의 관, 역사의 눈, 역사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즉 역사가의 의식에 따라서 서술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학은요. 중요한 것이 바로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자연이 아닙니다.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인간을 통해 변화되는 활동, 변화적인 측면을 서술하기에 자연이라든가 사회과학과 구분됩니다. 역사학은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입니다. 자, 이제 역사학서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역사는 역사 그 자체를 배운다. 자체, 즉 하나의 사실이라는 거죠. 조금 전에 말했던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역사 자체, 사실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역사를 통하여 배운다. 뭘요? 능력과 교훈, 특히 교훈을 배우는 것입니다. 역사는 뭘 한다고요? 교훈을 배우는, 사실 자체도 중요하지만 교훈을 배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는 거울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역사학은 거울이요 교훈 주네요. 거울, 있는 그대로 비춰주죠. 있는 그대로서 뭘 배워요? 바로 교훈을 배운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역사는요, 바로 과거의 사실을 토대해서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의 정체성, 한국사를 왜 배우냐고요? 국어, 영어, 수학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의 한국사를 배워야 하냐고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를 배우기 때문에 역사를 배워야 한다는 거죠. 역사는요, 삶의 지혜를 습득해집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사람의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건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사건을 해석하는 것은 같습니다. 따라서요, 누가 더 많이 가지면 싫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싶죠? 내가 더 높아지고 싶죠? 우리 애가 더 공부 잘하면 좋겠죠? 이런 당면 문제 하나하나를요, 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즉, 시대에 따라서 아무리 달라져도 그 가치관, 아까 우리 애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이렇게 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지혜를 습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사건, 어떤 사건이 실패했으면 왜 실패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가 말씀하시죠.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얘야 저기 가면 넘어지니까 꼭 조심해라. 그것은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경험인 것입니다. 뭐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스머프가 말하죠. 얘야 저기 가면 위험하니까 꼭 돌아서 가라. 그러면 일부 삐딱한 스머프들은 말하죠. 난 괜찮아. 나는 똑똑하니까. 난 건강하니까. 하지만 가다가 또 넘어지겠죠. 그때서야 피를 흘린 다음에 할아버지 말씀 들을 걸. 역사는요, 삶의 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말씀은 지나간 과거 역사를 배우면 바로 그런 지혜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역사는 하나의 사고력과 비판력을 지원하죠. 중요한 거죠. 왜?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무엇이 잘된 것을 바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